예, 안녕하세요. 포프입니다. 저번 편에 3D 프린팅에 대해서 좀 더 말한다 그랬으니까 좀 더 말할게요. 요번에 말하려는 게 사실 뭐였냐면은 과연 3D 프린팅의 퀄리티가 지금 어떻게 되냐.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얼마 전에 일단 이렇게 얘기죠. 3D 프린팅을 출력해주는 업체는 전 세계에 일단은 좀 있어요.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쉐이프웨이라는 회사도 있고, 그거는 자기 모델을 올려서 프린팅할 수 있는 그런 회사고, 이제 걔네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토데스크랑 협력해서 스파크 API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중요한 얘기 아니고, 내가 API면 내 모델을 쏘면은 그쪽에서 출력해갖고 쉬핑해주는, 그러니까 배송해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데, 거기서 누군가 이걸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쉐이프웨이라는 게 있고요. 제가 직접 가서 업로드해서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쉐이프에서 여러 가지 재질을 갖고 프린팅을 해요. 금속이라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,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플라스틱 사출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만드는 거, 그 방법도 있고요. 금속 공예 하는 방법도 있고,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재질을 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출하는 거의 문제는 언제나 바닥이 있어야만 올라가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아무래도 실로 둘둘둘 하니까 좀 이렇게 기계 정밀도가 아직 높지 않으면 매끄럽지 못하는 것도 있고, 색상 문제도 좀 있고. 그래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였던 거, 최근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게, 프로토타입 만들거나 할 때 쓰이는 게 그나마 아주 고가 아닌 걸로 파우더 방식이 있어요. 그러니까 파우더를 이렇게 집어넣고 파우더에 레이저 빔을 쏴갖고, 색상도 들어가요. 그 파우더를 굳혀가는 거예요.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. 근데 파우더가 이미 만큼 쌓여 있으니까 밑에 다른 게 없어도 파우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레이저가 쏘는 것만 응고로 해주면 제품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그렇게 만들어요. 시중에서 보는 싸구려 피규어 같은 거 있죠. 그 3D 프린터로 만든 거 같은 거. 그런 거는 이 사출 방식 아니면 이 파우더 방식이에요. 그래서 파우더 방식이 이제 되게 유명한 회사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Z 코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, 여기서 이제 그게 회사 이름이 아니야. 3D 시스템스가 회사 이름인 것 같고, Z코프가 아마 그 프린터 이름일 것 같아요. 그 프린터를 가장 그래도 널리 많이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프린터를 해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, 최근에 그 프린터 공장에서 매니저라는 사람하고 직접 만나갖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. 운 좋게 만나갖고. 그래서 이미 그거를 5년, 10년 동안 해온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전편에서 말했던 무슨 3D 프린터 패러미터 조절하고 이런 거 있죠. 그런 거 그냥 해왔던 사람이에요. 요즘 컨설턴트로 여기저기 불려다닌대요. 자기는 때려치고 싶은데. 재밌는 게 뭐냐면,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. 자기 프린팅 할 때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, 이 프린팅 기계가 굉장히 느려요, 아직도. 요즘 최근에 빨리 나온 이렇게 그 화학가들이 만든 거 있거든요. 이렇게 공기하고 산화작용해서 쭉 보면 만들어지는 거. 그런 거가 이제 발전이 되고 있을 뿐이지, 아직 상용으로 대규모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아직은 좀 성능이 느려요. 요만한 거 하나 찍는데 최소한 6시간, 7시간 걸리고. 그래서 이거를 대량 생산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하고, 두 번째는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요. 이게 올라가다가 막 만들다가 어느 순간 뻑이 나면은 이 제품을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얘네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, 이런 제품이 길쭉한 게 있으면 잘라요. 10cm 단위로 자른다거나. 그래서 그거 잘라갖고 그걸 평평한 판에 이렇게 한 번에 넣어갖고 한 번에 찍는 거. 그럼 망해도 이 높은 거 요만큼 올라갈 때 망할 확률은 적으니까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잘라서 만든 다음에 따로 붙이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저희가 생각하는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찍을 수 있다, 그리고 그런 에러율이 굉장히 적어서 대규모 공정이 쓸 수 있다, 그런 기계는 아직은 많지 않아요. 물론 나사라든가 나이키라든가 이런 데 쓰는 거는 훨씬 좋고 몇십억대 갈 테니까 그런 건 좋겠지만, 저희가 무슨 웬만한 프린터샵에 맡겼을 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제가 아까 말한 그 회사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, 기껏 해봐야 한 몇 억? 3, 4억? 6억? 이 정도짜리 기계 갖고 돌리는 애들이거든요. 더 싸면 몇 천만 원대도 있을 거고. 그러면 그거 갖고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말했던 쉐이프웨이라는 데도 그 하나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그 Z코프라는 그 프린터를 써요. 그래서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죠. 그래서 아직은 3D 프린팅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걸로 찍어낼 수 있다, 그리고 한 번 찍어서 그냥 쓸 수 있을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려면은
아직은 몇 년 좀 더 걸릴 것 같고, 빠르면 2년, 느리면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고, 제 생각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. 그리고 하드웨어 업체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, 이런저런 3D 프린터 아직 나오고 있고, 이 정도로 3D 프린터가 중구난방인 건 좀 심하죠. 사실 뭐 이미 종류도 제가 볼 때는 50개는 넘어선 것 같고 100개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. 그래서 3D 프린팅은 미래 산업이냐? 맞아요. 제가 볼 때는 뭐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IoT라고 하는 거. 그것보다도 더 큰 미래 산업일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지금처럼 말하는 모든 사람이 집에 3D 프린터를 하나씩 갖고 있을 거냐?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.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과연 모든 사람이 3D 프린터가 필요할지도 궁금하고. 그래서 아직은 표준이 되게 중요하고, 표준화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중구난방일 것 같고, 일단 누구든 표준화를 내세워서 그게 한 절반 정도 먹고 나면은 아마도 그럼 좀 더 발전도 빠르고 좀 더 소프트웨어도 많아지고 하드웨어도 많아지고 그럴 테니까. 지금 3D 프린팅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뭐 두 가지,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, 하나는 그 색상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. 풀 컬러. 그거를 지원하는 포맷이 있긴 있어요. 근데 그게 완벽히 표준화된 게 없어요. 그 뭐 쓰는 거가 한두 개 있긴 한데, 대부분이 쓰고 있는 표준은 아직도 색상을 지원을 제대로 안 하고, 뭐 그 다음에 나온 다음 거는 지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SDK도 아직 부족하고 이런 것도 좀 있고, 두 번째는 그 패러미터라는 거. 뭐 이번 편이 저번 편이 말했을 때 그 물체 같은 게 있을 때, 그 3D 모델은 원래 두께의 개념이 없거든요. 그러면 3D 프린팅을 할 때는 두께의 개념을 넣어줘야 돼요.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찍어낼 수 있는지, 왜냐면 3D 모델에서는 붕 떨어져 있는 것을 3D 프린트에서 못 찍으니까 어떻게든 연결하고 무게중심 맞춰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그런 거가 패러미터 매개변수 조정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, 아까 말했듯이 뭐 자르거나 이런 공정도 있어야 되고, 그것도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. 모든 소프트웨어마다, 모든 기계마다 패러미터가 아직 달라요. 그래서 그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고,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그래픽 카드, 이렇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만 아니라 리눅스도 그랬지만 최신 OS가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그거를 표준화 시켰듯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표준화를 만들어야겠죠. 그럼 그건 될 것 같고.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3D 프린팅의 현재 모습 그 정도를 말한 거고, 그리고 뭐 굉장히 기발한 3D 프린터 굉장히 많아요. 무슨 종이 기반도 있고, 종이 접기를 만드는 것도 있고, 종이를 아예 넣어갖고 그걸 3D로 만드는 것도 있고, 무슨 뭐 고무 재질, 실리콘 재질 만드는 것들도 있고, 굉장히 종류는 다양해요. 현재 무슨 음식 찍는 거, 무슨 뭐 심지어 장기 찍는 거 이런 것까지 있는데, 뭐 어찌 보면은 3D 프린팅의 개념을 너무 넓게 잡은 걸 수도 있죠. 지금 현재로서 좀 더 세분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, 2D 프린팅도 솔직히 프린터가 있고, 뭐 잉크젯 있고, 레이저 있고, 심지어 이제 플러터라는 것까지 있잖아요. 그건 프린터인지 아닌지 약간 좀 애매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가 될 거고, 지금 이제 성장하는 분야고,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국은 5년 뒤져 있고, 기계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역시 뒤져 있고, 발전할 기미도 안 보이고, 지금 하고 있는, 한국에서 주력하고 있는 거는 3D 프린팅 노동력을 만들겠다는 건데, 과연 그 노동력이 전 세계적으로 무슨 비전이 있을지는 전혀 모르겠고, 노동력이 비전이 있으려면 싸야 돼요. 짜거나 아주 잘하거나. 근데 3D 프린팅, 이미 3D 모델링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3D 프린팅으로 가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해외에 잘하는 모델러 있냐? 있어요. 한국에 잘하는 모델러 있냐? 있어요. 굳이 한국 사람을 채용할 이유가 있냐?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, 뭐 정부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무슨 기술력 미래를 위한 투자 이렇게 하는데, 정작 기술력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없고 교육기관 먹여 살리는 거고, 전편하고 똑같이 같이 까는 건데 아직도 뭐 그렇다고요. 그래서 3D 프린팅을 생각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뭔가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한 아직 3D 프린터의 제약 정도를 생각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어느 3D 프린팅 지금 하고 있는 10년 정도 하고 있고 좀 크게 하고 있다는 그 회사, 매달 돈 잃어요. 매달 돈 1000만원대로 잃는, 몇 천만원치 잃는 것 같아요. 회사는 크지 않아요. 기계 한 6, 7대 있다나? 근데 이제 뭐 좀 직원 한 4, 5명 있겠죠? 근데 단지 큰 회사의 어떤 큰 서비스의 그 제조 쪽을 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크다고 하기는 어렵고. 근데 기계를 아무리 풀로 돌려도 뭐 고장도 나고, 기계 고장도 많이 난대요. 그것도 문제였구나. 고장 나고 뭐 이렇게 실패율 따지고 뭐하고 하면 아무리 주문이 다음 6개월 동안 주문이 밀려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돈을 잃고 있대요.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, 그 정도
왜냐면 어찌 보면은 뭐라 그럴까, 이쪽 인사이드 정보잖아요. 내부 사람들 정보, 흔히 접하기 힘든. 제가 운 좋게 얻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저도 별로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, 제가 돈 벌기 위해서. 포프였습니다.